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장기표 신명연구원장님이 지금 말기 암을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기표 원장은 뭐 언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국회의원들 좀 특권 이거 내려놓기 국민적 캠페인을 벌여왔죠. 아주 좋은 일을 국가를 위해서 많이 했는데 뭐 반드시 그 말기암이라고 해서 뭐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전효욱 전 의원도 말기인데 그 방사선 치료를 잘 끝내서 지금 굉장히 회복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제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우리 장기표 신명원 원장님도 빠르게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주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명 연구원장님이 페북에 올려놓은 글, 지금 이 나라가 역시 이제 그 장기표 원장은 그 나라 걱정이 굉장히 강하신 그런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 문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북한이 이제 드디어 다시 오물풍선을 어제부터 내려보내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김여정이가 대응 방식을 좀 달리하겠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악성 도발을 또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전히 오물풍선을 내리고 있는데, 이제 오물풍선이 하나의 시작이지 그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전망이 다수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제 확성기를 다시 틀고 만약에 오물풍선이 계속해서 내려올 경우에는 원점 타격 방안도 지금 내부적으로 극비리에 논의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엘리트 외교관들의 탈북 러시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김정은식 공포정치가 다시 부활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담당 부상,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요, 이 미국 담당 부상도 전부 공개 처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여러분께, 이걸 보면 말이죠. 참 이 북한의 이 붕괴, 이제 결국은 이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북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북한 문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국정원의 대북 공작이 지금 워싱턴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이제 이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얘기한 대로 이 문정권의 아마추어식 인사가 사실상의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소장 내용을 볼 때 취재한 바에 의하면 문정권에서 종전선언 어마어마하게 추진했잖아요. 이 종전선언 하다가 저 문재인이가 너는 김정은이 제1수석 대변이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그것을 정보적으로 뒷받침하다가 이 공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공소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됐는데 요걸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요. 지난 문정권의 국정원장은 딱 둘이었지 않습니까? 서훈,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이었는데요. 서훈하고 이제 박지원이었는데, 서훈이는 뭐 이 초기에 이제 국정원장을 했고요. 그 다음 2대 국정원장이 누구였냐면 이제 그 박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훈이가 2020년도 6월까지 했고, 그 다음에 7월에 2020년 2년 전에 그 박지원이가 들어섰는데 서훈 박지원이가 다 말아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참 무능한 인간들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박지원이도 들고 일어나고 고민정이도 들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변인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요. 이 장기표 신문명연구원장님의 이 건강 관련 뉴스를 맨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우선 안타깝고요. 정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치유해가지고 빨리 완치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인데요. 지금 78세예요. 그래서 담낭암 말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얼마 전까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담낭암인데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치료가 어렵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살 만큼 살았고 또 할 만큼 했고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자연의 순환 질서, 곧 자연의 이법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제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의 이법에 따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대한민국 국정을 하고 있어요. 참 돌아가는 꼴을 보느라면 이런 나라 만들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왔나 싶어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고 무지의 광란이라 불러 마땅할 팬덤 정치가 횡행하여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저희 뜻을 존중해서 이 여러 어려운 시점에서도 물심양면의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갑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제 현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입장을 내놨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도한 양극화, 우려감, 패배의식, 높은 물가와 과다한 부채, 온갖 사건, 사고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앞으로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질까 하는 불안이 엄습해오고 이를 극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는 무지의 광란이라 불러 마땅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팬덤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물극즉반, 즉 물극 모든 물건이 극에 도달하면 모든 사물이 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즉반, 즉각적으로 이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런 세상의 이치처럼 그 일을 극복할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러한 신능명정책연구원장의 이런 현 시국 진단, 예, 요거대로 이 관련 당사자들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그야말로 대책도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평생을 말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이 서울법대를 졸업했고 재학 중에 민주화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굉장한 많은 옥고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유신 독재 반대 시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런 수배 도피를 반복해서 10년 가까이 수감되어 왔고요. YS 때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라서 민주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건 받을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부했다는 일화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등 여러 정당 창당에 관여했고 92년부터 7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도전했지만은요. 실패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엔 40 총선을 앞두고서는 국회의원 폐지, 특권 폐지 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 장기표 원장님 꼭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북한 관련 뉴스가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북한이 말이죠. 18일,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오물풍선을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응책으로 우리가 이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이제 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 날 튼 이후에 39일 만에 다시 틀어지게 됐는데요. 자, 북한이 지난달 26일 이후에 22일 만에 올 들어서는 8번째로 오물풍선을 도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확성기를 다시 가동했는데 지금 이제 이 지역별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군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확성기는요. 이 고정식 확성기가 24개, 이동식 확성기가 16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성기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요, 이제 시간하고 장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10km에서 30km 수준이고요. 지금 이제 30km까지 봤을 때는 이제 북한군 70만 명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심리전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 확성기 방송이 되겠고요. 이 확성기 방송은 63년부터 우리가 이제 활용해 오기 시작하다가 남북관계에 따라서 틀었다 껐다 하다가 최근 들어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거를 틀었어요. 예, 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성기 방송이 왜 이제 심리전적 효과가 크느냐? 지금 이제 북한 특히 장마당 세대죠. 2030 우리 K-팝 인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우리 남한내 소식 쉽게 얘기해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기에 담아서 보도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내용을. 요게 그러니까 심리전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굉장히 동요시키는 촉매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북한은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해 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도 말이죠. 2015년도에 북한이 먼저 우리한테 이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이러면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어해 왔고 2018년도 4월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거를 안 하기로 합의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해요. 이러한 와중에 우리 측에서 다시 이제 대북 풍선을 보냈더니 김여정이가 지난 16일 날 요거 대응 방식을 변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도발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비와 관련, 집중호우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이 쥐레를 하천에 일부러 흘려보내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미 이제 일부 때문에, 임남댐인가요? 임남댐은 이미 다 방류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황감댐도 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런 북한식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요, 원점 타격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요. TV조선이 북한 관련 단독 보도를 요즘 계속하고 있는데, 이 탈북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쿠바에 있는 외교관, 중국에 있는 외교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동지에 있는 외교관들, 그 다음에 유럽의 그 블란서, 이 외교관들이 일제히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탈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그 대응 조치가 상당히 강하게, 그래서 여권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해외 출장을 갈 적에는 반드시 2명이 동행하도록 이런 보안 조치를 해놨는데요. 자, 유학생과 관련해서 이 대책을 잘못했다. 아니면은 또 이 관련 이 비밀을 누설했다. 이런 혐의로 고위 외무성 관리를 공개 처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김성기 북한 외무성 부장, 요거는 이제 중국 담당인데요. 중국 전문인데, 그 당시에 말이죠. 2011년도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중국 추모객을 맞을 정도로 중국 전문가예요. 그리고 북핵 육자회담에서는 김계관 수석대표를 보좌했고, 2010년도에 이 부상으로 발탁된 중국통 외교관인데요. 2012년도에 연애 참석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는데, 이 알고 보니까 개인 비리 혐의, 그 다음에 육자회담을 전 비밀 누설, 요런 혐의로 체포돼서 총살을 당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이 무서우니까 비공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2년도 얘기고요. 2019년도에 한성열 미국 담당 부사관이 총살됐어요. 한성열은 이제 그 완전히 미국 동행, 제가 유엔 대표부에 뉴욕에 근무할 때 한성열이가 그 당시 유엔 대표 북한 유엔 대표부에서 참사가 났어요. 나중에 이제 유엔 대사까지 했고 미국 담당 부상으로까지 북한 외무성에서 출세한 분인데 굉장히 키는 조그만하고 굉장히 똘똘해요. 그런데 이 한성열이도 말이죠. 공개 처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 이제 이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포 정치를 통해서 탈북 러시,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교관들, 왜냐면 북한에서도 외교관들이 제일 많이 세상을 알잖아요. 밖의 세상을. 그러니까 이제 탈북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직업군이 바로 외교관이에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무역 일꾼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자유세계가 어떤 걸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리일교 이번에 쿠바 탈북한 외교관도 이 밖의 세상에서 외교관이 자기 아버지 북한 자녀들 키가 한 5cm 이상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이 외교관들의 이 탈북 현상, 김정은에 대해서 요게 어마어마한 체제 오염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포 정치의 일환으로 공개 처형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요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요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계속 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럴 때일수록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압박, 그 다음에는 그 제재, 요 두 방법 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완전히 목을 조을 수 있을 때 조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국정원의 이제 국정원의 대북 공작, 지금 이제 그 미 정부 당부에서 우리 이제 협조다로 일했던 수미 대리,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법원에 이제 기소했지 않습니까? 요러면서 11,000원에 나왔어요. 요 문제점은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 등문하실 것이고, 저도 이미 두세 차례 이제 보도를 드렸고, 저도 이제 어제 말이죠. TV조선하고 매일경제하고 인터뷰를 해서 제 인터뷰 내용도 나와 있어요. 핵심적으로 공작의 기본 수칙, 공작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요, 보안입니다. 그런데 공작 보안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볼 때 방첩 활동이 제일 센 데가 미국, 중국, 러시아예요.
예. 중국과 러시아는 독재 국가니까 뭐 당연한 것이고, 자유우방 국가니까 그 미국은 우리한테 잘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아니, 물론 협력은 잘하죠. 그러나 협력 잘해주는 것만큼 못지않게 방첩도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말이죠. 10년간이나 2014년도부터 2024년, 2013년도부터 2023년 작년 6월까지 계속 이 방첩 활동을 강화해 오면서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국정원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쭉 봤더니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인사 잘못한 탓이다. 무능한 사람들을 갖다가 내보내 보니까 아마추어들 요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1차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뭐 하여튼 문재인 때 아주 그런 이 공소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제시된 내용들은 전부 다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딱 걸리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활동도 계속됐다.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 이제 정부 활동의 기준, 레드라인을 넘어갔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외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그 당시 트럼프 정권이었는데 미국은 종전선언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 종전선언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미국은 철수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정전 상태이니까 전쟁은 계속되는데 전쟁이 잠시 수업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전쟁이 끝난 걸로 한다. 그러면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뭡니까? 미군이 나와 있잖아요. 정전을 깨지 못하도록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군 빼가라 이런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이가 집권 내내 한 게 종전선언을 종전선언을 하고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요 얘기했거든요. 요게 미국을 굉장히 자극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정원 공작 사건이 폭로되게 됐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내용.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요게 조선일보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국정원과 수미테리의 주고받기. 수미테리 2019년도 1월에 테리가 말이죠. 서훈이가 이때 미국을 방미하는데 미 당국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해달라. 이렇게 수미한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CSIS에 가서 결국은 서훈이가 간담회를 해요. 요거를 수미테리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도 11월에 이 A 요원이 테리한테 돌치안 가바나라고 하는 명품 코트를 사줘요. 그리고 이제 보테가 베네타라고 하는 명품 핸드백을 선물을 줍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8월에는요, 이 A 요원이 후임자인 B 요원을 소개해요. 테리하고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 4월에는요, 이 B 요원이 테리와 동행해서 루이비통 핸드폰을 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또 이제 면세 지금까지 받아서 사줘요. 그 동행을 하고. 자,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이 정도로 이제 하려면 공장의 기본 원칙, 아니, 자기 정보원하고 같이 밥은 뭐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선물 사는 장소까지 정보를 데리고 가서 사주냐. 그리고 면세 기록까지 하냐. 어떻게 카드로까지 결제하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물적 증거가 되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게 또 사진까지 다 찍혀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누구죠? 박지원이가 말이죠. 2020년도 7월 달에 국정원장에 취임을 해요. 그러니까 2020년 7월이니까 2019년도 11월, 그 다음에 2019년도 1월, 이것 때는 서훈 때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에는요, 이 수미테리한테 미 당국자가 참여하는 비공개 워크샵을 개최해달라 해서 거치하는데, 거기에 국정원의 이제 후임 요원이 초청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2022년도 5월에는요, 국정원에서 한국 대사관 명의로 이 테리가 속해 있는 싱크탱크에다가 1만 1,000달러를 기부합니다. 그러고서 나서 테리는요, 미 국무장관 블링컨 장관이 주재하는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 내용을 비 요원한테 메모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2023년도 4월에는 테리가 이 외교부 요청으로 윤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서 컨퍼런스를 개최해요. 그리고 나서 2023년도 4월에 국정원에서는요, 대사관 명의로 테리 싱크탱크한테 2만 6,035달러를 기부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바로 뭐냐? 이미 말이죠,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4년도에
테리를 불러다가 FBI에서 주의를 줘요. 예, 국정원하고도 만나고 있잖아. 조심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번 워닝을 받아요. 그리고 두 차례 걸쳐서 우리 한국의 국제교류대단, 이제 우리 외교부 산하, 지금 이제 싱크탱크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국제교류대단에 경고를 사실상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싱크탱크, 우리한테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한테. 그래서 뭐라고 교류를 받느냐. 왜냐면요, 이 테리도 지금 이번에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된 게 왜 이 파라라고 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있는데 외국 대리인 등록법, 이 파라, 즉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그러니까 Foreign Agent, 그러니까 외국 대리인, 외국 에이전트 등록, Registration 법, ACT. 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포함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외국 정부나 기관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경우에는 미 법무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또 활동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연방법이 바로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1938년도 아주 오래, 거의 뭐 100년 전에, 이제 90년 전에 이게 제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따라서 KF도 등록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KF가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을 안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기관이다. 그래서 파라의 면제를 받는 문화 학술 교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등록을 하지, 미 법무부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등록을 안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티격태격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KF한테 경고를 했으면 이게 국정원도 경고한 거나 마찬가지고 외교부도 경고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등록을 않고 버텨. 그러니까 이 싱크탱크에 있는 지금 이제 이 테리를 갖다가 집중 타겟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제거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 자, 이걸 보면은 말이죠. 이게 전부 문재인 정권 때 제일 심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이게 선물도 관계 고가. 자, 2019년도 11월에는요, 이게 명품 코트 2,800불. 그 다음에 명품 가방 2,900불. 21년도 4월 명품 가방 3,400불. 요게 요 앞에 거는 서훈 때, 요 뒤 거는 박지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아마추어식으로 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첩보를 주고받은 게 북한이 최근 김정은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체 엔진 시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걸 게임 체인저로 보는 이유는 미국의 모니터링과 선제 타격 측면에서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런 내용의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테리의 의견이 담아져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거는 직접 FBI가 찍은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눈높이에서 찍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본 게 아니고 CCTV는 대체적으로 천장에 설치되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요거는 옆에서 찍은 거잖아요. 눈높이. 자, 그래서 이게 수미테리가 맨 왼쪽. 그러니까 이제 A원하고 B원하고 이제 인수인계 할 때 식당에 만나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예. 이게 이제 수미테리고 아주 뭐 인재인데요. 자, 그래서 요게 국가정보,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를 하는 바람에 정보 역량이 현저히 저하됐다. 정권인만 맞는 코드 인사로 전문성, 자질 부족 요원들의 해외 배치가 됐다. 24시간 감시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는 기본이 안 된 요원들이 정보의 최전선에 근무하게 됐다. 핵심 정보원 확보에 실패해서 학자 수준 정보원에 무리하게 목이 맸다. 이런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능력 부족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건 것은 이제 종전선언, 즉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미 간의 갈등이 크게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지금 고민정의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박지원이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박지원이는 뭐라고 반발하고 있느냐? 대통령실에 나서도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하책이다. 국정원을 갈라치기 위해서 정부 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 미국은 자국 보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대통령실을 도청당하고도 동맹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통지하고 퉁치고 넘어갔던 것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 교사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고민정에도 또 난리가 났어요. 고민정이가 또 빠질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문재인 하면 대변인이 지금 고민정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문책하겠다, 감찰하겠다 돼 있잖아요. 이거 한심하다. 예.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한가롭게 전 정부 탓을 하는데
전령 윤석열 정부는 수미테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냐? 자, 요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수미테리가 이 foreign policy에 실은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힘찬 출발, 요 제목의 칼럼을 지금 그 대통령실 영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박진도 지금 수미테리 하고 같이 다큐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여기에서 참석해서 찍은 사진을 지금 외교부 보도자료 공개까지 했는데, 요거 갈라치기 해갖고 되겠느냐, 요런 정부를, 요런 내용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뭐 저도 국정원 요원 출신으로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